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최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희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용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중 성과와 평가, 신규 사업, 계속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부터 4쪽 주요 업무 성과평가와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어르신 무당교통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수요응답형 똑버스는 2023년 10월 18일 서부권 4대, 동부권 4대 운행을 개시하여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대광이 신규 노선을 추진하여 2023년 6월 20일 한경대 양재 간 광역버스 노선을 운행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국가철도망 조기 구축을 통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성과와 평가 자료는 보고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서부권 및 동부권 수요응답형 똑버스 사업 추진입니다. 서부권인 공도 양성 원곡과 동부권인 일죽 죽산 3죽에 교통이용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3인승 똑버스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월 운송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10월 17일 개통식 이후 무료 시범 운행을 실시하고 10월 25일 정식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똑타 앱으로 호출하며 어르신들의 예약 편의를 위하여 전화 호출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안성맞춤 공영마을버스 도입입니다. 시내권의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연계 3개 노선 및 학교, 공단 연계 2개 노선을 신설하고 공도권의 공공기관 연계 1개 노선을 신설하여 총 6개 노선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학교, 산업단지, 마을 이장 등 각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1억 595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계류 중인 조례안 미상정 및 예산 미편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례 상정 및 2024년 본예산 편성을 협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입니다. 2023년 제1단계인 어르신 무상교통을 4월 3일부터 시행하였으며 8월 말 기준 누적 발급자 수는 16,852명이며 총 이용건 수는 63만 6,633건, 총 정산 금액은 7억 5,800만 원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교통비 지원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교통비의 소득 산정 제외를 위하여 7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0월 10일부터 신청 및 카드 발급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 계속 사업입니다. 먼저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용역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향후 4개 지자체 행정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 안성 부발 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위한 스마트 교차로 알림이 설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차로 알림이를 설치 운영하여 보행 안전지수 향상 및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버스 라운지 및 스마트 승강장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인구가 많은 동북권 주요 거점에 깨끗하고 편안한 대기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 승낙 협의 및 무상 임대차 계약을 8월에 실시하고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락한 대기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광이 광역버스 신규 노선 추진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된 한경대, 시민의 숲, 양재꽃시장 노선은 6월 20일에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신규 사업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강남역 노선은 9월 11일 대광위에서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어 운송사업자 선정 등 행정 절차 이후 2024년 상반기 운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아양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 169면을 조성하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스마트 공영주차장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만차 현황 및 주차 가능 대수를 스마트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노후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 및 신규 설치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교통복지 실현을 목표로 행복택시를 운영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 수요조사로 현재 79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 인원은 7월 기준 2만 32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약자 이동센터 동행청사 운영입니다. 동행청사 차량 21대를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여 교통약자에게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기준 1,674건을 운행하였고 수익금은 1,824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도점검 및 운행 여건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똑따버스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버스가 안성시에는 이제 백성운수만 있기 때문에 이제 노선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공영 마을 버스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이제 공영 마을 버스를 하는 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차라리 이제 맡겨서 하는 건 어떠나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이야기를 좀 나누셔서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현재 당황지구가
지금 아파트가 이제 5블럭하고 6블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세대가 보통 한 4천 세대에 가까워질 건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사실은 버스를 타러 가실 만한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청중학교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가는 버스도 지금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사실은 정류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주유소에 있는 측면으로 가는 거는 이제 고3으로 빠지거나 시내로 나가는 거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우회를 타고 가야 되는 이제 안청중학교 앞쪽으로 하는 그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안성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버스를 타고 나가려면 보통 이제 고속버스 앱을 깔아서 우리가 앱을 이용을 해서 그 차표를 삽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은 직접 터미널을 가서 사시거나 아니면 뭐 길에서 이제 쭉 서서 타셔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광역버스가 우리가 이제 개통이 돼서 타고는 있지만 그 또한도 가는 버스의 시간은 있지만 오는 버스는 시간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가는 버스가 돌아올 때 시간을 보고 위치가 어딘지 지도를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시간을 보고 차를 기다렸다 타고 들어와야 되는 이런 형식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안성시가 버스를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반 시민이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버스 시간표를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그 시간이 변동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업데이트가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부분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번의 클릭으로 보는 거 말고 혹시 이제 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안성시에서 안성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그런 버스에 대한 시간표를 알려주는 그런 앱을 좀 하나를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동감하고요.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최대한 빨리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앱을 사용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제 활용하시는 분만 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앱이나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모색을 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내권에 다니는 버스도 너무 많이 노선이 바뀌어 있고 노선의 그 위치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타면 아양직으로 들어가서 시내로 나오는 차가 있고 또 갑자기 또 이게 생각했었던 부분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순간 황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려고 버스 승강장을 가면 예전 같은 경우는 버스들이 이렇게 노선표가 쭉 그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제 전광판이 나오면서 몇 번 버스가 몇 분 안에 옵니다 정도만 되지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 거였는지를 내가 뭘 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내에 대한 부분이 정류장에도 없고 그냥 아는 것만 타시는데 일반 차량을 타다가 버스를 타는 경우는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다 어떻게 시간표가 됐든 아니면 노선이 됐든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충분히 한번 논의해서 그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편하게 그거 한번 검토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저기 팀장님께서 손을 드셨는데. 대중교통팀장 최희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설치된 경기도 버스 정보 시스템 앱에서 과거 도착 시간을 보면은 그 버스가 오고 있는 과거에 도착된 시간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탑승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이게 버스를 이용을 안 했다가 여기 팀장 오면서 앱을 깔아가지고 그 과거 정보를 보면서 하고요. 버스가 종합터미널에서 출발을 하면 출발 시간에 맞춰서 공도쯤 오는 거 해서 탑승 가능하신데
있는데 반대로 오는 차량은 거기서 출발 시간 보고 교통 체증에 따라서 언제쯤 여기 와서 도착이 돼서 타는 시간을 잘 모르니까 과거에 도착했던 그 버스 정보 시간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앱은 경기도에서 설치해 놓은 앱은 있습니다. 앱 이름이 뭐죠? 경기버스. 경기 버스 정보요. 경기 버스 정보로 해서 들어가서 네. 앱을 깔면은 볼 수 네, 있다는 그 거죠. 앱에서 지금 저도 4401 지금 검색해서 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네. 도착 네. 시간 그거 앱을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겁니다. 너무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담당자도 해서 앱을 보고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전혀 접근성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이버에다 이름을 치죠, 그냥. 그러다 보면 어찌어찌해서 안성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지 누구든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와서 버스 시간표를 체크를 해버리라는 건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공영 주차장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페이지 15페이지에 대덕광덕 공영 주차장이 이게 어디에 세워지는 거죠?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그 대덕면 내리 그 광덕초등학교 옆에 저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그럼 부채꼴로 지금 현재 비어져 있는 그 장소를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50면이 다 가능한가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설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그럼 기존에 지금 대덕면 내리 안쪽에는 또 공영 주차장 하나가 있거든요. 혹시 네네. 거기는 몇 면이죠? 대덕 내리 공영 주차장이요. 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교통시설팀장 유병선입니다. 43대 있을 텐니다. 아, 43대. 근데 거기보다는 충분하게 나오리라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50면이? 거기보다 부지가 거의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설계 중에 그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모양이 좋아서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정사각형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덕초등학교- 혹시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대덕면 내리 322에 12번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사실은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필요성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이 세워지고는 한참을 세우다가 이제 요금을 부과를 하시니까 이제 거길 피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끼리 서로 신경전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앞에는 우리 손님이 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차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교차로를 그러니까 큰 도로가 아닌 그 골목 안에 들어가 있는 교차로 같은 경우는 그 코너 자리를 사실은 댈 수가 없게 노란 선으로 실선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또 점선으로 그려놓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랑이가 계속 붙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어느 부분은 실선으로 돼 있고 어느 부분은 점선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좀 여기 내리 쪽은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는 실선이 돼 있고 어디는 점선이 돼 있고 어디는 흰선으로 돼 있고 이게 저 교차로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제 6대 금지에 해당이 돼서 그렇게 네네. 실선으로 그린 상황이고요. 네, 노란 선이 있고 흰 선이 있습니다. 교차로의 코너머리는 아마 노란 선으로 돼 있을 거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부분은 흰 선으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노란 선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은 6대 금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표시한 부분입니다. 흰 선은요? 흰 선은 주차가 근데 주정차가 제가 봤을 땐 똑같은 사거리인데 왜 여기는 노랗고 여기는 하얄까? 그거 가지고도 시민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리 쪽은 제가 또 사진을 찍어놓은 데는 있어서 나중에 한번 팀장님께 말씀드려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 주차장을 사실은
그 금액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성과 실효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면 좋을지 좀 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리 쪽 같은 경우에 공도도 마찬가지지만 그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그 6대 불법 그 뭐야 신고로 인해서 네. 엄청난 신고가 들어오고 그거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와서 이제 어떤 분이 하루에 진짜 밤낮을 안 가리고 그렇게 찍어서 올리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줄기는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교차로 부분, 횡단보도 부분, 인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긴 했는데 아직도 그 좁은 지역에 차들이 뭐 식당도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황동에 있는 그 주택지구는 그래도 자기가 사는 집 안쪽에는 차를 대게끔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내리는 그렇지가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각자 본인들이 차를 갖다 들여놓을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따로 없어서 그냥 맨 길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 인도도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서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을 계속 안 되는 걸 지적사항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역분들은 또 차선을 뭐 인도를 만들고 양쪽 차선 가던 거를 일방차로로 하는 거에 있어서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소방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보에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은 좀 위험에 많이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그게 택지지구로 당초에 조성이 된 부분이라 그리고 이제 주차장법이 뭐 시행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공영주차장 많이 확보하는 게 이제 우선 최고 방법이긴 하지만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민원 전화가 오면 올 때마다 단속은 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속분이 좀 방법이 네,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시면 공영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 돈을 내시더라도.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니까 공영 주차장을 안 쓰시나 봅니다. 제가 웃으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그 공영 주차장이 여기가 특별한 지구 아닙니까? 다른 데처럼 그렇게 주차장법이나 이런 부분이 접촉이 안 됐기 때문에 없으니까 이 지역은 그냥 지면이 아니라 주차 타워라도 만들어서 이게 좀 밀집 지역을 조금 해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섭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1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용주차장 관련돼서 아마 그 표에 나와 있는데 아양동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2023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사 발주는 했습니다. 공사 발주는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작물 관련해 가지고 두 군데는 이제 보상이 끝났고 한 군데가 이제 소유권 주장 때문에 지금 소유권이 두 명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뭐 그 수용 재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를 시작을 해서 그 이제 보상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작을 하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올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준공 예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어떻게든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더 시간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뭐 협의가 돼서 양쪽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용 재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정확히 해결이 안 된다면 12월까지 완료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보상 협의가 된 부분은 저희가 철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거라도 일단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대의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왜 아직도 공사를 여기까지 못 하고 있느냐 이게 지지부진하다라는 그 소리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또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강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쯤이면은 아마 착공 그 업체 선정이 돼서 착공계는 제출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업체에 그런 식으로 진행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뭐 장기간 코로나 이후로 이 경기가 계속 침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민들 삶도 많이 힘들고 그런데 그 제가 또 뭐 지난 그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봤지만 저희가 이제 주정차 갓길 주차 말씀드립니다. 허용 시간을 조금 확대를 좀 필요성을 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점은 지금 어디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검토를 했고 이제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는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의원님뿐 아니라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그 취합을 해서 그게 이제 소관이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에 교통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심의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건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인근 지자체는 평택뿐만 아니라 천안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지금 허용 시간을 11시 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를. 뭐 잘 아시겠지만 점심 드실 때 좀 일찍 나가시고 뭐 교대 근무 때문에 먼저 나가서 드시는 분도 많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교대 근무 때문에 그런 그 할애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발벗고 우선적으로 이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1년 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1년 동안 계속 무슨 심의를 본다는 얘기만 듣고 있으니 참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조속히 빨리 해서 뭐 딱지, 뭐 주정차 위반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시간에 가서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안성시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어찌 결정을 내려서라도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이렇게 추진해서 내년서부터는 이렇게 좀 공간을 좀 열어줄 수 있고 왜냐하면 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데는 열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단 제한 시간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좀 저희가 좀 이렇게 발빠른 행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우리 이관실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영주차장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대덕면 내리지구의 그 공영주차장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주차장 안에서 주차를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용 실적이 저렇게 좋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얼마나 수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무인으로 다 되기 때문에 집계가 될 거로 좀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비용이 이용객이 없다는 얘기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다만 안성은 서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죠. 근데 이용객들이 주차장이 너무 넓게 뭐 주차가 별로 안 돼 있어요. 제가 봐도 지나가다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그러면 요금 체계를 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 좀 들어봐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주차 요금이 비싸서 뭐 주차를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거기에 아까도 이관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이제 그 노상에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단속을 통해서 뭐 그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뭐 건물이나 이런 데 주차 시설이나 이런 게 마땅히 시기적 그 조성될 때부터 돼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단속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좀 높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차장을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요금이 약간 뭐 그분들이 힘드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금 체계를 조금 개선을 해 주시던지 뭔가 대안을 자꾸만 강구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안성시에 지금 무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주정차 그 관리 그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실태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지 자료 집계되나요?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예. 지금 뭐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공도저류지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금산동은 100%, 몇 대 안 돼서 그런지 100% 이용이 되고 있고, 내리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이용이 되는데, 30%가 월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요금이 이제 뭐 주차장이 뭐 될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월대 6만 원 내서 월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주변에 그 불법 주차를 이게 지금 뭐 아까 단속 문제도 있지만은 불법 주차할 장소가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료로 이용할 때는 100% 들어오다가 딱 유료화 되니까 밤새 싹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안 들어오고 지금 월대로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주차 요금에 대해서도 계속 뭐 과장님하고도 논의도 하고 어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강구를 할 거고요. 단속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차장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30%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내리도. 네. 그럼 지금 벌써 그 주차장이 그 시설이 돼 있는 지가 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용객이 30%라는 얘기는 주차 요금에 좀 본인들이 부담이 가서 아마 주차를 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 한번 잘 연구를 좀 하셔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결론 주차 요금입니다, 문제는. 뭐 1시간을 그냥 무료로 하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강구 좀 대책을 잘 만들어서 한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성에 이제 관심사가 저 수도권 내륙선 그 광역철도입니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안성 부발 고속화 철도에 관련된 그 사업 때문에 뭐 만나시는 분마다 이 문제를 꼭 여쭤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이게 이 타당성 조사 이 자체가 예타가 결과적으로 2023년도에 그 평택 안성 부발선은 결과가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그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합격선을 받으려면 이제 경제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앞쪽에 그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도 이제 올 연말까지 그 용역 기간을 좀 연장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도 그 관계 그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회의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뭐 개발 가능성 그러니까 BC에 대해서 좀 그 기준을 좀 높이고자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딱 뭐 12월 말에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지금 협의 요청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가시적인 게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 요청을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그 공개를 꺼리고 좀 더 지켜봐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저희가 뭐 도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좀 어느 일정 부분 공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좀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 의원님.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BC가 낮게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고 평택 부발선이 그래서 예전에 BC가 낮게 나와서 최근에 다시 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그 도로공사 용역하는 타당성 조사하는 기관 같은 것들이 거의 정보를 공유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BC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지자체에서도 대응을 하고 할 텐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요. 그 백성운수 저희 올해 보전액이 얼마 간 거죠? 올해 예산으로 한 99억 정도. 99억. 네. 그 보전 금액 중에 뭐 버스를 노후화된 버스를 교체하고 이런 금액도 들어가는 건가요?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고 백성운수가 버스가 지금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106대로 알고 있습니다. 106대고 예비차가 2대 포함해서 106대로 알고 그 있습니다. 106대가 요즘 뭐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 이런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그 올해 이제 그 추가 예산까지 해가지고 확보하는 거를 보면 그 CNG가 39대 있고요. 네네, 전기 버스가 38대 네네.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한 60% 이상,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똑버스 그 개통실 가서 느낀 건데요. 그 똑버스가 규모가 버스가 좀 작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시내 다니거나 버스를 타보면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서 한두 명 탈까 말까 해서 저희 그 백성운수 버스는 거의 다 그 일반적인 버스 크기의 버스더라고요. 그 소형 버스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예, 25인승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작은 버스도 있습니다. 아, 혹시 이렇게 그러면 25인승이나 더 소형 버스를 배치할 때는 그 버스 승차율 같은 걸 다 감안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형 버스를 놓는 그 노선은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버스를 배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혹시 그 버스 승차율 같은 거 조사하신 거 있으실까요? 노선별로? 그 있으시면 네네. 이게 어쨌든 그 효율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뭐 출퇴근 시간에는 많이 타는 노선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노선들이 있어서 이 전체적으로 노선 점검을 좀 해서 이 효율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혹시 이런 거 하신 적이 있으신 건지? 안성은 그 넓은 지역에 그 다양하게 분포해서 살기 때문에 그 승차율을 높이고 효율을 높인다는 데에서는 저희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한 군데 뭐 몇 개 노선을 합쳐서 이렇게 운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뭐 지금 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노선은 하루에 뭐 2번, 저는 뭐 3번. 노선을 조정하는 것보다 그 버스의 크기도 예를 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버스 외에 뭐 25인승 또 그 이하 뭐 15인승 이하 뭐 그런 버스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럼 어쨌든 한 번 더 저도 한번 볼 수 있게끔요. 승차율이나 이런 걸 좀 조사하신 게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간실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그 경기도에 있는 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4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결렬이 되면 내일부터는 차를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백성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참여를 한다고 하나요?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이제 경기도 버스 노조에서 이게 뭐 백성운수 같은 경우 그 단위 노조가 아니고 산별 노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백성운수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입장은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저희는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전면 파업이 아닌 최소한의 좀 파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왔습니다. 아,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결렬이 되면 내일부터 만약에 수송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면 안성 시민분들은 거의 발이 묶이는 셈이 되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도에서도 이 버스 파업 때문에 그 대책을 세우라는 거를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저희가 대책을 이제 수립을 하다 보니 저희가 지금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청에 그 이번 대책에도 포함이 됐지만 시청의 관용 버스를 주요 그 뭐 노선에 5대 정도밖에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이제 전세 버스를 활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성에 전세 버스가 한 200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이 다 회사나 학생들 수송에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는 전세 버스는 없습니다. 네, 이래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로 우리가 공영버스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뭐 다행히 잘 넘어갔으면 하고 바라보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좀 기민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검토하셔서 가능한 부분들 반영 부탁드리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보면은 똑버스 사업 관련해서 오늘부터 정식 운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시범 운행했잖아요. 이 이용자 수 파악되셨나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서부권에는 한 10명, 그러니까 일일 아직 이제 그 앱 설치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한 10명에서 13명 요 정도 일주일 동안요? 하루에. 하루에. 예. 그리고 이제 동부권이 그렇고요. 서부권은 한 20명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용하면서 뭐 불편사항이라든지 뭐 민원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 제일 큰 불편 사항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려면 앱 설치해가지고 그 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읍면동에 나가가지고 교육도 좀 뭐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 뭐 새마을 회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도 좀 시켜봤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 가서 그 경로당이나 이런데 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자 이렇게 해봤더니 투지폰을 쓰시는 분들이 거의 뭐 7, 80%가 돼서 그 별 의미가 없다는 저기를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콜 그거를 당초보다 조금 서둘러서 개통을 하려고 지금 관계기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뭐 홍보는 뭐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교통에 있어 취약한 지역에 운행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더욱더 수시로 확인을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관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시내권은 버스 라운지나 뭐 스마트 승강장이 들어올 계획이 있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승강장은 고사하고 버스 시간표도 제대로 안 붙어 있어요. 이게 양성면 같은 경우에는 양성면 저희 터미널 기준으로 안성 가는 방향에는 시간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반대편에는 하나도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근방에는 다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면 단위는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앱으로 시간표 확인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승강장이라도 시간표를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조금 가능한 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저기 파악을 좀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좀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